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혁신과 협력의 농촌 활성화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정책연구소 한희철 센터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정책연구센터의 한희철입니다. 소멸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 각종 사업과 사례 발제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발표할 것은 정부에서 이런 정책 추진할 때 어떻게 해야 이런 정책들이 잘 추진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사례를 들어가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소멸이라는 말 자체가 작년 그리고 올해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심각하다고요.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전체에서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선정해서 지원을 했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83개가 농어촌입니다.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농촌 인구를 많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은 총 인구를 읍면 인구를 농촌이라고 보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년까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 전체 인구 증가량의 40% 이상이 농촌에서 증가했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 비중이 18.8%, 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소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 두 가지 인구 때문인데 인구 구성의 질 측면하고 분포의 측면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율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율이 약 17%, 18%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율은 25.7%입니다. 농촌 인구 중에 4분 중에 1분이 지금 65세 이상이시죠. 면에서도 심각하고 33%를 넘어갑니다. 이러기 때문에 농촌에 살고 계시던 분의 노령화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소멸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령분이 많으신 분들은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런 곳일수록. 인구가 많은 곳은 인구가 늘어나는데 전국은 줄어들죠. 그래서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인구가 3만 명이 되지 않는 시군은 3개였습니다. 울릉군이 한 8,4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군이 15,000명, 그 다음에 옹진군이 17,00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2만 명이 되지 않는 시군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로 가면 더 심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읍면이 총 1,404개인데 가장 인구가 많은 상위 10%, 140개의 서울 거주하시는 분이 약 절반 정도 됩니다. 비율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하위 10%, 가장 인구가 적은 140개 읍면에 사시는 분들은 1.6%입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총 인구는 유지되더라도 인구가 거주하시는 곳으로 더 많이 거주하고 인구 희박한 곳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2,000명이 되지 않는 읍면입니다. 2000년에는 168개밖에 안 됐는데 2020년 기준으로는 354개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2,000명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말씀할까요? 지금 공간에서 우리가 산다고는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식당도 가야 되고 마트 가서 음식도 사와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요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인구가 줄어들면 이 수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시설들이 문을 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막화라고 말하는 취약지역이라고 말하는 공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인구가 몇 명이 되면 이 시설들이 없어질까? 인허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인구가 3,000명 정도 돼서 내려가면 약국과 의원이 문을 닫습니다. 인구가 2,000명 이하로 줄어들면 세탁소나 목욕탕, 식당, 미용실들이 문을 닫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식주라고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중에 주택을 빼고 의와 식에 관련된 것들이죠.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주유소가 1,000명까지 버팁니다. 뭔지 이상하게 한번 봐봤더니 농협 주유소가 이때까지 버팁니다. 농협은 아무리 줄어들어도 행정 기간이 때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트를 빼놨습니다. 마트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농협 마트 하나로 마트가 버티니까 이때 버티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곳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가 되냐면 삶의 질이 나빠집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사람 생활하기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나빠지죠. 저희 연구원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삶의 질 점점 만나도록 조사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투자를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은 명확합니다. 교육 문화라든지 경제 일자리 부분은 많이 증가했는데 보건복지, 정주 기반 측면에서는 약간 도시와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전반적인 서비스보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의 격차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의료 서비스, 수준, 뿐만 아니라 서비스, 대중교통, 응급의료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일단 우리는 어떻게 그럼 농촌을 해야 될까요? 인구가 감소하는 건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농촌에서 여러 서비스 유지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농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농촌의 미래를 어떻게 봐야 될까?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실제 연구대상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미래 농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대답이 깨끗한 자연, 스마트한 공간, 편리하고 여유롭고 복지가 유지되는 곳 이런 농촌을 우리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될까? 우리는 흔히 말하는 악의 순환고리라는 게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역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고 삶의 질이 약화되면 다시 인구를 유지시키는 그런 인구 소멸의 순환고리가 있습니다. 이 순환고리를 활동을 증가시키고 농촌에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서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시 이런 삶의 질 향상이 인구를 유인하는 사람 활동을 유인하는 이런 재생의 선순환 고리를 바꾸어 줄 그런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될까? 인구 감소나 소멸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만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문제, 우리나라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이거 프랑스인데요. 프랑스에서는 행정 서비스들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에서 컴퓨터가 없으신 분들은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더라도 모르시니까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프랑스 서비스라는 에이전시를 사무소도 설치해갑니다. 원칙이 하나 있어요. 상대인구 2명이 있다. 이 두 사람은 이 11개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이 들어오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2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는 곳에서 20분 내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에 2,70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원칙은 주 5회 문을 엽니다. 주일에 최소 24시 이상 문을 열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고요. 전체 프랑스 국민 90% 이상이 20분 내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서비스가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유지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서비스도 있을 거예요. 이걸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집으로 해도 되고 사무소로 해도 되는데 구하기 어려우면 버스로도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이건 우리나라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트가 없는 곳이 늘어나니까 이동식 장터를 버스에 실어서 다닙니다. 병원이 없고 의사가 없고 약국이 없죠. 그래서 찾아가는 행복병원 이런 왕진 버스를 만들어서 농촌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일본에서도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고요. 민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지역 공동기관인 진흥이라는 곳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거점에서 비용을 연결해 생필품 구매를 대행 서비스에 주고요.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많은 서비스들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들이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행정 서비스 이렇게 되죠. 또 우리가 농촌에 살려면 필요한 게 소득이 많아야 됩니다. 많이 벌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산업 생태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성이 좀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주도에 있는 보름마시라는 곳입니다. 제주 한울영동조합 법인이라는 곳인데 2010년에 제주도로 귀농하신 몇 분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메밀밭을 5만 평 정도를 준비했어요. 거기서 메밀을 생산하고 생산물을 가지고 제품 만듭니다. 티벳, 차, 미용품 많은 것들을 만들고요. 이 메밀에서 축제를 엽니다. 2022년 기준으로 40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는 게 명확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각자 잘하는 전문 분야들을 전문화시키고 이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은 파트너십을 강화해주는 것. 이게 이 사업의 성공 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육체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전문가들이 서로 공유할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에 있는 원 밀리넌 컵스라는 곳인데요. 캔사스 시티를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이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면 사업을 이야기해요. 그 참여 있던 사람이 나도 비슷한 거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일을 해볼까요? 라고 이야기 만들어지고 코파 파운데이션이라는 기금 회사에서 초기 투자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농협이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원 밀리는 컵사라 되게 100만 개의 컵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컵에다가 커피를 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 이런 일을 하는데 어때요? 괜찮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일 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엮여져 갈 수 있고 이것들이 제도화되고 사업 아이디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은 비즈니스에서만 적용되는 일은 아닙니다. 장국면인데요. 홍성문 장국면입니다.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이 지역에서 문제는 무엇일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이야기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그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지? 외부의 전문가를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조합이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역량이 강화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확장돼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농촌에서 가장 필요한 일들 아닐까 싶습니다. 민간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정부 조직이 들어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본의 RMO라는 곳입니다. 리지널 매니지먼트 오거나이제이션을 말하는 곳인데요. 우리나라도 농촌에 직불제 기금이 많이 지급이 됩니다. 농민한테 바로 나가고 있는데 일본에서 그 기금의 일부가 지역에 나갑니다. 그럼 지역에서는 그 기금을 가지고 이 지역에 필요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금의 일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교통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쌀 지판에서 팔기도 하고 아니면 고령자 쇼핑을 지원하고 어떤 생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이런 RMO, 일본에서 RMO 조직들이 운영하기도 합니다.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활동을 말했는데 법과 제도도 확실히 개편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과 규제들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커질 때 만들어진 법과 제도들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곳에서는 많은 점들이 조정돼야 돼요.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서는 기존과 다른 획기적인 일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프랑스인데요. 프랑스 농업 활력 지역과 농촌 산업 활성화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농촌 활성 지역은 기준이 보다 좀 미흡한 농촌 지역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인세 세금을 획기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촌 상업 활성화 지역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인구가 줄어들면 상점들이 문을 닫습니다. 마트가 문을 닫고 스타트가 문을 닫잖아요. 어떤 커민인데 커민의 상점수가 10개 이하라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곳에서 상점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상점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많은 사례들을 받아들여서 제도화시키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촌 소멸대 혁신 전략인데요. 자율혁신지구라는 농촌은 기회발전 특구라는 이름으로 말해다가 규제를 좀 완화시키고 상점들이 들어와서 더 활성화하게 할 수 있는 지역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식배트라고 소개해드린 사례이기도 한데요. 지역에 나와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관심이 있다면 다시 맛있는 음식을 생산하는 곳에 가서 그 생산 가서 할 수 있는 전국에 있는 미식배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불편하도록 농촌 생활 공간을 재구조하고 있고 설정하고 삶을 높이게 하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좋은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에서는 뭘 해야 되고 민간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지자체한테 한번 바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군은 똑같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있고 약점이 있는 데도 명확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시군이 서울처럼 되고 싶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다음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알고 그 점을 강화시켜 나가야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제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지표들은 농특위에서 삶의 질 지표라고 지난 7월에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들이고 가운데 있는 빨간 게 평균입니다. 그 파란 게 그 지역의 지표인데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삐죽하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경제입니다. 거기 반도체 공장이 있으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뛰어나죠. 세종시 같은 경우고 광양시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좀 튀어나온 부분 있죠. 자기들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안군 같은 경우는 전국보다 좀 안 좋은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환경 안전 부분입니다. 환경이 굉장히 뛰어나고 범죄율이 굉장히 낮아요.
진화는 이렇다면 이것을 강화시켜야죠. 각 시군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그들의 강점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20년 동안, 10년 동안 뭘 해야 될까? 그걸 각 지자체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립할 때는 지자체가 큰 전략을 세워가면 주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죠.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계획은 앞으로는 더 운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옹천군의 안남면이라는 곳인데요. 그냥 수계 기금을 받는, 금강 수계 기금을 받는 곳입니다. 금액이 들어올 때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주민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웁니다. 가장 필요했다고 생각되는 게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갈 데가 없다. 도서관을 만들자. 대바우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버스가 안 다닌다. 근데 기금으로 마을 버스를 구입했습니다. 대바우 도서관 중심으로 계속 순환해요.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주민들의 의견과 지자체 큰 전략을 맞아떨어져 갈 때, 조율을 할 때 비로소 농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위해서는 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많은 귀농귀촌인가 아니면 관계이고 생활인 분들을 만나보고 다니면서 물어보면 항상 하시는 말들이 있습니다. 난 거기 가서 생활하고 싶고 살고 싶은데 집을 못 구하겠다.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농촌에서 빈집이 늘어난다고 난리죠.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 난리인데 그분들은 나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 일할 곳이 없는지를 물어봅니다. 농지연에 나는 살고 싶은 곳 바로 옆에 가서 농지를 좀 구해서 하고 싶은데 그 농지가 안 나와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잘 일치되지 않는 미스매치 상태인 것을 맞춰주는 게 은행이라는 곳이거든요. 농촌에서 빈집, 재는, 농지 이 세 가지 은행을 구축해서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금 농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 모여서 농지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한눈 있죠. 사람들과 지자체 측에서 모여가지고 장기 발전 계획도 쓰리고 우리 뭐 하자로 모였어요.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런 계획들을 농식품부나 아니면 관련 부처 사업들이 모여서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계획들을 이 사업과 많은 계획과 많은 아이디어들을 실제 실현하고 보여낼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될 것입니다. 지원 체계가 지금 일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획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농촌 소멸이나 많은 일들은 어느 한 지자체 지역 한 군데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황을 같이 공유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들이겠죠. 그 지역들이 같이 계획을 세우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사업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묶여야 돼요.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장을 만들면 좋아해요.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싫어하십니다. 매연이 나오고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이 산업정책과 공간정책과 환경정책 같이 가야 돼요. 이 각각의 산업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민 간의 협력도 필요하죠.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농촌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주민도 있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 관계인분들, 잠깐 들으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관계인이 모여서 하나의 몫을 낼 수 있도록 생명체를 만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삶의 질인데요. 우리는 인구 감소, 소멸을 이야기합니다. 하시는 말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 지금 농촌은 우리나라의 미래 모델이 아닐까? 고령화를 보면 한 7년 뒤 고령화율이 지금 현재 농촌의 고령화율입니다. 청년 인구는 13년 뒤 우리나라의 청년 인구가 지금 농촌의 청년 인구 비율입니다. 인구 줄어든다? 농촌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촌은 어촌, 산촌, 평야지대, 그 다음에 농업 중심, 어업 중심, 공장 중심, 제조업 중심 너무 많은 농촌 현상들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파악해서 어떻게 해야 농촌을 활성화시키느냐를 연구하는 일은 지금 농촌을 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10년 뒤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한다면 지금 농촌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혁신과 협력의 농촌 활성화 전략이란 주제로 한희철 센터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